파이스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자와 전술에 대한 호불호 또는 월드컵에서 만만한 상대는 없다는 진리에 대한 강조 등 다양한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실 분들도 계실 테고, 반대로 조별 예선 마지막 남은 상대 남아공이 상대적인 전력에서 떨어진다는 객관적인 부분을 보시고 토너먼트 진출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다양한 의견 속 우리의 예측만큼이나 상대편 남아공의 선수들과 남아공의 축구 전문가들, 그리고 남아공의 매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하지만 남아공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흥미로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기사부터 먼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매체는 슈퍼컴퓨터가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무려 92.5%로 예측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즉, 이변이 없는 한 우리 대표팀의 토너먼트 진출은 기정사실이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반면 남아공의 진출 가능성은 고작 18.1%로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았는데요. 그럼 남아공 입장에서는 슈퍼컴퓨터의 이런 예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당연히 화가 많이 나고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컴퓨터가 뭘 아냐, 데이터일 뿐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와는 민족성이 좀 다른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 판단이 빠른 것인지 남아공 대표팀은 결코 한국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며 좌절에 빠지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가장 유명한 축구 매체 중 하나인 킥오프는 전 남아공 국가대표 출신의 해설가 주니어 카니에의 이번 경기 의견을 실었는데요. 기사는 남아공 축구 분석가 주니어 카니에는 남아공 대표팀이 이번 경기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무승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 2위인 대한민국은 무승부만 거두어도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반면, 남아공은 영향력 있는 미드필더 테보호 모코에나가 징계로 결장할 것이고, 템바 즈와네 역시 부상으로 조기에 월드컵 출전이 끝나버린 상태이기에 남아공 대표팀의 조건은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구체적으로 이 경기에 대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 경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지만 솔직히 말해 쉬운 경기가 아닐 것이다. 체코전 경기력은 첫 경기보다 훨씬 좋았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최고의 상태가 아니다. 나는 우리 선수들에게서 긴장하고 있는 것만 보인다. 한국을 상대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승부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인 이유는 한국은 강한 팀이고 절대 약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우 높은 강도로 경기를 한다. 우리처럼 재능 있는 선수들도 보유하고 있다. 수비도 매우 잘하고 공격할 때도 위협적이다. 특히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정말 위험한 존재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한국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고 무승부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이다. 어쨌든 핵심은 남아공은 한국을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실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표팀 출신의 현재 해설위원인 신분으로 이런 냉철한 결론을 직접 말로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이런 과감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서로 볼 때는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법한 일인데, 남아공의 정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기기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남아공의 축구 분석가 품조 마넨제는 한국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할 남아공의 수비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위고 브루스 감독이 이끄는 남아공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수비에 있다는 것인데요. 브루스 감독은 남아공 선수들이 체코전에서 보여준 투지를 다시 보여준다면 역사적인 32강 진출도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는 수비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두 경기 모두 초반 실점, 즉 경기 초반에 흔들리는 것은 물론 후방 빌드업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후방에서 빌드업이 시작될 때 경기 전개에 대한 계획이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만히 지켜볼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는 남아공이 후방 빌드업 시도를 할 때 오히려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빌드업 시에 센터백들이 지나치게 넓게 벌어지고 풀백들은 높게 올라가 있고 미드필더들도 넓게 퍼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공을 한 번만 빼앗기면 바로 실점으로 연결되며 이 문제를 수정하지 못하면 대한민국과의 경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할지도 명확해지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킥오프는 전 남아공 대표팀 감독 스티브 콤펠라가 분석한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 내용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스티브 콤펠라 전 남아공 대표팀 감독은 남아공 선수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습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국이 남아공과 비슷한 스타일의 축구를 하지만 훨씬 빠르고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분석하면서 확인한 것은 그들의 축구 철학이 매우 확고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매우 일관적인 축구 전략을 갖고 있고 특히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빠른 팀이다. 따라서 남아공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빌드업 도중 볼을 뺏기는 것이다. 남아공의 최우선 순위는 볼을 잘 관리하는 것이며 만약 갑작스럽게 볼을 잃는 순간이 온다면 그 즉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비 전환이 중요하며 선수들 간 간격도 더 좁아야 한다. 이번 경기에서도 대한민국의 전술은 지난번과 상당히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한국은 전방으로 나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정말 순식간에 공격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남아공 축구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인물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필승 공략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대표팀을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일 정도로 지금 남아공은 경기하기 전부터 우리 대표팀에게 주눅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남아공 축구 팬들의 여론을 전하고 있는 것은 나이지리아를 기반으로 한 범아프리카 스포츠 매체 펄스 스포츠인데요. 기사는 불쌍한 남아공 대표팀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남아공의 현지 분위기를 전하면서 운명의 한국전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 남아공 축구 팬들의 모습을 조명했습니다. 특히나 기사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체력 훈련 영상을 본 남아공 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그중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대한민국 수비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 남아공은 이 조의 어떤 경기에서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팬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 한국 선수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건가? 물론 남아공을 응원하는 팬들은 저런 훈련은 경기장에 들어가면 아무 의미 없다고 애써 낙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남아공 대표팀이 이기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강해 보인다는 분위기였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그러니 지금 상황은 전문가들도 매체들도 심지어 팬들조차 이미 경기 전부터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남아공의 전문가들이나 매체들의 여론이 모두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대표팀의 취약점을 공략해 이길 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는데요. 남아공 최대 뉴스 포털 IOL의 스포츠 분석 칼럼은 현재까지의 남아공 대표팀 성적은 세계 최고 무대에서 남아공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알려주었다면서 그나마 좋은 소식은 아직 32강 진출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아프리카 예선 조 1위를 차지했던 예전의 남아공 대표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솔직히 말해 현재 남아공 대표팀은 본선 진출 확정 시의 그 팀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1차전 멕시코전에서는 공격력이 사라져버렸고 체코전은 점유율은 높았지만 위협적인 장면이 없었으며 결정적으로 창의력이 부족하고 세트피스에서도 부진했다는 기사는 그나마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경우의 수라는 것입니다. 일명 킹우의 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분을 그들도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최소 무승부가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체코가 멕시코에게 패한다면 남아공은 3위가 될 수 있다는 이 매체는 그 경우 3위 팀 성적 비교를 통해 32강 진출 가능성이 남지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대한민국을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체코가 멕시코에게 패하면 남아공은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 조 2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아프리카 예선에서 보여주었던 자신감 있고 공격적이며 빠른 모습이 다시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예측 가능하며 공격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면서 결론은 대한민국을 이겨야 하는 것인데 그게 말로는 쉽지만 경기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는 무승부 또는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도 뭐 딱히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길 것이라는 전략은 명확하지 않은 것인데 실제로 우리를 이길 방법이 있다면서 공략법을 제안하는 매체들도 있었는데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지역 매체 요하네스버그 ETC는 남아공 대표팀의 생존 여부는 대한민국과의 마지막 경기에 달렸고 남아공이 대한민국을 이기려면 대한민국의 핵심 공격 자원들을 막아내는 동시에 한국 측면 수비의 뒷공간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기사는 대한민국에 이기려면 다른 그 무엇보다 손흥민을 막아야 하며 그는 대한민국 공격의 전술적, 정신적 중심으로 손흥민은 특히 역습 상황에서 공간 침투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할 수 있기에 그가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중앙에서 뛰든 측면으로 이동하든 남아공 수비진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강인과 황희찬 같은 위협적 선수들도 존재한다는 기사는 이강인은 창의성과 침착함, 황희찬은 빠른 스피드와 돌파 능력을 가졌다면서 이런 대한민국 대표팀 공격진이 가진 최고의 능력은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공간을 창출해내는 능력과 기동력 및 높은 기술 수준이기에 역습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아공 대표팀이 노려야 할 대한민국 대표팀의 약점은 공격 시 대한민국 풀백들이 매우 높게 올라가는 부분이라면서 바로 그 점을 역습을 통해 노려서 공간을 공략해야 한다는 기사였는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이 공격에 많은 숫자를 투입할 경우 남겨지는 측면 공간 활용이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객관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우세한 경기인 것은 맞지만 남아공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골닷컴 역시도 남아공이 노리는 공격 전략은 바로 그들의 핵심 선수들의 결장으로 인해 전화위복이 되어 찾아온 남아공 교체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아공 축구 레전드 룽기사니 은둘렐라는 골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을 선발로 기용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체코전에서 후반 교체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였다. 그 선수들이 경기 흐름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난 체코전 당시 후반전 시작과 함께 들어온 레레 보힐레 모폭행을 다시 투입해야 한다. 또한 최전방 공격수 마코파도 투입해야 한다. 그는 박스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충분히 한두 골은 넣을 수 있는 선수이다. 특히 팀 전술을 공격적으로 가져가야 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한다. 수비적인 자세로 대한민국을 상대하면 안 된다. 즉 교체로 들어와 맹활약한 선수를 선발 기용하여 한국의 측면 뒷공간을 노리면서 경기를 흔들면 우리 대표팀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 남아공 전문가의 분석인 것입니다. IOL 역시도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수 출신의 테디 쉐링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로 남아공의 희망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는데요. 남아공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피파가 이런 방식으로 조편성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남아공 현지에서는 국민들의 응원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는 남아공 대표팀을 더 크게 응원하자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기를 조율하고 이끄는 주전 선수들의 결장 또는 부상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강팀과 만나 싸워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소 침체된 게 맞다고 IOL은 전했는데요. 하지만 너무 감정만 앞세워서 낙담하거나 희망에만 부푼 극단적인 분위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점이 강한지를 설명해준 매체는 골닷컴이었습니다. 남아공 대표팀의 전 코치이자 전술 분석가인 시놀웨투 톰펠라는 대한민국의 의외의 강점을 주목하며 남아공이 추구해야 할 전략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는 볼을 지키고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위험하다. 우리 팀에는 신체적으로 강한 선수들이 많지 않기에 피지컬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훨씬 우월하다. 대신 우리 선수들은 민첩하고 기술이 좋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이 또 한 가지 남아공보다 앞서 있는 것은 큰 경기에 대한 경험이다. 따라서 한국과는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민첩성과 과감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남아공 브루스 감독 역시도 우리 대표팀을 두고 마치 듀라셀 배터리 같이 90분간 쉼없이 뛰어서 정말 무서운 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 이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남아공에게 전력상 질 것 같은 부분이 딱히 없어 보인다는 것이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심지어 팀으로서도 물론이지만 남아공의 주장 론웬 윌리엄스는 선수 개인별 기량면에 있어서도 쉽지 않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힘든 경기가 될 것 같다. 한국은 매우 강한 팀이고 그들은 움직임이 매우 좋으며 기술 수준이 뛰어난 데다가 피지컬과 속도까지 겸비한 매우 어려운 상대이다. IOL은 그 중에서도 단연코 위험한 선수는 바로 손흥민이라 주목하였습니다. 반면 골닷컴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핵심은 바로 이강인이라 지목했는데요. 유명 스포츠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스페인판도 이 경기 프리뷰 기사에서 한국 팀이 더 강력해 보인다면서 실제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결과 역시 남아공보다 한국이 더 좋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국이 2대1로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남아공 매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남미 매체들은 모두 우리 대표팀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심지어 무승부를 예측하는 매체들조차 아주 소수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남아공과 우리의 경기가 진짜 치열한 공격이 충돌하는 공방전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남아공이 이 경기를 반드시 이기기 위해 덤벼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ESPN 역시도 남아공이 실력적인 열세를 인정하고 완전히 내려앉아서 우리 대표팀을 상대할 수 없는 이유는 남아공이 무승부를 노리고 대한민국과 맞붙었다가는 오히려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남아공은 현재 멕시코와 체코 경기의 결과를 경우의 수로 따지기보다는 자력으로 토너먼트 진출을 이뤄내기 위해 공격적인 자세로 대한민국과 맞싸움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부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이유는 남아공 매체들을 비롯해 전 세계 매체들이 다 아는 세계 최고의 역습 괴물 손흥민 선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남아공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보다는 무더위와 같은 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SPN 역시도 경기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고도는 이전 경기보다 내려갔지만 무더위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승부만 해도 자력 토너먼트 진출이 가능하다는 이 긍정적인 부분이 되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과 맞물려 독일의 세계 최대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 매체는 기본적으로 이 경기의 승리팀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면서도 양팀 감독의 전술과 전략을 주목했습니다. 먼저 남아공의 위고 브루스 감독에 대한 평가로는 전술적으로 규율을 중시하는 감독이지만 한국의 공격력을 막기 위해서는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어 홍명보 감독은 균형 잡힌 전술과 견고한 수비, 빠른 공격 전환이 특징이라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전술적 적응 능력이 중요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전술적 적응이라. 그건 상황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는 능력이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대가 변수를 만들려는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슈퍼컴퓨터가 내놓은 90%가 넘는 우리 대표팀의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에 더해 우리를 상대하는 남아공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경기하기도 전에 바짝 쫄아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매체들은 물론 심지어 남아공 매체들조차 선수들과 팀 역량에 있어서 우리가 우세하다고 점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술적 대응 능력만 갖추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일수록 그런 부분만 믿고 방심이라도 하는 날에는 대이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에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하여 이런 부분을 잡아줄 최고의 베테랑 선수들이 있기에 이 경험적인 부분조차 우리 대표팀의 우세라고 보는데요. 물론 그것이 손흥민 선수가 90분 내내 경기장에 있을 때 성립되는 말이긴 하죠. 축구라는 스포츠의 결과에서 100%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월드컵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그것이 축구의 묘미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자신들의 원래 실력을 되찾고 자신감까지 회복한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위협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현재까지 분위기를 봐서는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상황을 봐도 우리 대표팀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 대표팀의 마지막 경기 결과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아무쪼록 우리 대표팀 선수들 부상 입지 않기를 바라고 자신들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남아공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